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제가 정비 자격증은 있지만 실제로 정비사들이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기도 했고 정비사들 네트워크가 필요했기도 했어서 좀 정비소에 취업을 1년 정도 해서 운영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거기서 나갔다는 건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속된 말로 좀 미친 짓이거든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나가려고 생각하시고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카랑의 박종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카술이라는 서비스의 앱으로 집 앞까지 찾아가서 차량을 정비해드리는 서비스를 하는 주식회사 카랑의 박종관 대표이고요. 이 세상에 차량을 운전하는 모두가 차량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카랑이라는 회사가 제가 사전조사한 바로는 누적 투자가 110억, 네. 그리고 다운로드 수가 50만, 네. 이런 신화를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23년도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신화라 할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192억 작년에 매출을 했고요. 네.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혹시 약간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그 네. 192억이라는 게 회사 돈인 거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혹시 급여? 네. 네. 급여는 네. 그냥 업계 평균의 스타트업 대표가 받는 수준보다 조금 더 아래를 받고 있다. 조금 더 아래. 네.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192억이라는 매출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하셨길래 네.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기본적으로 정비 받을 때 뭐 정비소를 꼭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과 믿을 수 없는 그 신뢰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앱이나 웹으로 작업했던 결과를 보여줘서 신뢰도 있게 서비스를 하고 고객이 집 앞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인 일반 고객들도 받을 수 있게끔 이걸 플랫폼화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정비의 신뢰도, 믿을 수 있는 정비 문화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좋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요. 저도 이제 제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제 정비소를 갈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거 나도 운행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표님의 카수리를 이용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혹시 대표님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자동차 제조하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앉을 때마다 오늘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데 1000km 더 간 다음에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데 정비소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좀 원격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원래 회사에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회사였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다들 아시는 HK 자동차 회사에 다녔었고요. 거기 생산기술 개발 기획 쪽에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H사랑 K사라는 진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거기서 나갔다는 거는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속된 말로 좀 미친 짓이거든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나가려고 생각하시고 들어갔던 거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무조건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와야지. 물론 회사를 죽을 때까지 다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매몰되기 전에 의지를 갖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었고. 근데 이제 그 대감집에서 일한다고 하잖아요. 대감집에서 주는 그 샐러리가 아주 달콤했을 텐데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 안에 있다는 거를 지금 나 생각해 보면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자신감으로 했고요. 저도 처음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시작하면은 시도하기도 어려웠을 그렇죠.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더 시작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모르고 시작하는 게 또 도움이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멋모를 때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저질러 봐라. 네. 대표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님의 직원이 정말 너무 총애하는 그 직원이
박 대표님 저도 창업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럴 분들이 회사에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그럴 의사를 네네. 갖고 있는, 물론 회사에서 기여를 하다가 많은 능력 업을 해서 나가면 아쉬울 수 있지만 아쉽죠.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 있는 동안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야망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주변 분들을 더 동기부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응원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최소한 1, 2년 이상은 회사에 혁신을 기여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나가되 꼭 혼자만 나가기. 네. 팀으로 나가지 않기. 네, 그런 분 제일 좋죠. 네. 그러면 회사라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테두리 밖으로 나왔잖아요. 네. 진짜 야생인 거잖아요, 네. 이곳은. 그때 혹시 어떤 좀 난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애가 4살 2살이었기 때문에 와이프의 허락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네. 근데 와이프한테는 연애 때부터 제가 계속 나는 사업할 사람이고 결혼할 사람이 제 1덕목은 내가 사업하다가 막내더라도 도망가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주지를 해왔었거든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근데 네, 어떻게든 수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오케이를 해줬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제가 뭘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제가 뭘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그게 가장 큰 결심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이 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수익이 나기까지 그 시기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지금 회사에서는 아직도 계속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게 집중했기 때문에 네. 흑자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자 운영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투자금을 받아서 성장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근데 시장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은 수익성을 전환하는 시기였고 수익은 이제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줬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죠. 아이고 아내분이 그때 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경제적인 부분도 와이프가 많이 서포트 해주면서 여기까지 오셨었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아내분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자고 마음을 먹는데 영향을 주었던 네. 외삼촌의 유통 사업을 좀 도와드리면서 네. 외삼촌이 30년 정도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노하우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외삼촌 밑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도와서 했었고요. 창업 교육을 들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자라는 생각을 갖고 청년 창업 교육을 창업 교육을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공대생인데 네.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던 그런 창업학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케팅 교육이나 네네. 거시 경제, 미시경제 기본적인 부분부터 마케팅의 기본 원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교육을 받았고 그때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잘 다듬어서 보고를 잘하면 내 IR을 잘 펼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런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예비 창업자로서 지원하면서 사업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때가 참 지금의 대표님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 이제 H나 K사에서 근무를 했던 그 이력만 가지고서는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 실제로 정비를 해본 건 아니고 네. 이제 문서 작업만 주로 하셨을 텐데 정비라는 그 과정에 오기까지의 단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정비소에 취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근데 어쨌든 운전병 출신이기도 했고 네네. 기획과이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 잘 알았고 좀 취미 삼아서 회사 다니면서 정비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게 사업의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쯤 제가 정비 자격증은 있지만 실제로 정비사들이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기도 했고 정비사들 네트워크가 필요했기도 했어서 좀 정비소에 취업을 1년 정도 해서 운영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때는 제가 어쨌든 큰 대기업에도 있었고 네. 이런 기준으로 정비소에 취업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졸로 위장 취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고졸. 네. 이미 지금 대학교도 나오고 네. 이미 HK사에 있다가 네. 왔는데 그냥 고졸로. 네. 위장 취업을 했었어요. 잘 안 뽑아줘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그럼 그때 그 경험을 계기로 이제 실질적으로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땠나요? 그 분위기가? 처음에 제가 앱이나 웹을 기획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혼자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못하죠. 저는 1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네트워크를 네. 만들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초기에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비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 등급의 정비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때마침 있었던 근무했던 정비소에 저는 정비 막내 그 위장 취업 정비소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 저는 정비 막내였고 그때 네. 정비 마스터 반장의 역할을 했던 분이 저랑 동갑이었었거든요. 근데 네네. 마인드가 해외에서도 정비를 해봤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를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걸 알게 돼서 제가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조금 나눠서 저는 이제 돈 끌어오고 영업해오고 정비 기준 만들고 정비사들 컨트롤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하고 이렇게 업무 역할을 나눠서 했던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은인이신 거네요. 네, 회사가 여기까지 오는 기본 근간을 만들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비 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본인의 그런 시도들, 의지를 보여줬던 분입니다. 지금 되게 말씀하시는데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 게 네.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계신다. 네네. 지금도 잘 좋게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그럼 그분께도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게 돼서 아직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성과를 잘 나눌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더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처음 카술이라는 그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저도 불편했으니까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게 출장 정비 모델이었고요. 출장 정비 모델을 기존의 B2B 기업들, 모빌리티 기업들, 렌트사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모품 교체하고 하는 서비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상황과 맞춰서 모빌리티 차량을 여러 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처음에 B2C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만 생각을 했었는데 B2B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업체 니즈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고 그중에 대표 주자인 그런 쌍 S사 모빌리티 기업을 네. 제가 다른 대표님이 소개를 요청을 해서 담당자를 소개받고 한 달 반, 2달 정도를 계속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좀 기회 좀 달라. 저희 기회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성장하는 기업도 아니었고 그래서 기회가 없다가 저희가 계속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한 지역의 업체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게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월 200대 관리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전국을 저희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까지 확대했는데 그게 200대에서 관리 시작해서 다른 지역을 맡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뭐라를 해줘도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좀 정직하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고 문제가 터져도 핑계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때문에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익은 좀 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문제를 함께 개선을 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표님께서 신뢰도를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카랑이 있을 수 있었네요. 지금도 저희 서비스 모델이나 작업했던 이력들을 남기는 방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 네. 그런 방법을 같이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정비소를 운영하게 되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려웠던 점이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정비소나 공업사를 오픈해야겠다는 생각은 정비사들의 스킬업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서비스를 끝단까지 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식 때문이었었는데 그때 오프라인으로 생각보다 투자에 필요한 금액이 많았어요. 네네. 자금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제가 6개월 정도 매물을 쭉 보다가 한 30개 정도 매물을 봤었거든요. 그때 공업사를 시작했을 때 딱 매물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나와서 이거는 딴 사람이 보면 무조건 계약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거 오늘 계약 안 하면 바로 내일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원래는 왜 오프라인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를 가지고 은행을 가거나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뺏길 것 같아서 엄청 촉박한 상황이었네요. 네네. 그래서 계약을 하고
한 달 내에 어쨌든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 달 내에 3억을 못 만들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큰 굳은 결심을 하고 네. 딱 사인을 했고, 근데 실제로도 자금을 투자자들한테도 잘 받아야 되고 타이밍 맞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건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자금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그때쯤 주변 지인들이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모르는 저희 회사에 관여하는 잔소리꾼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서 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제 나름대로의 인덕을 좀 이 사업에 지금 집중해서 풀어보자.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타이밍이었어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지인들만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왔고 내가 왜 지금 오프라인 공업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여기 지역 주변에 상권 분석한 정보도 거기 장표로 다 넣고,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큼 필요한데 빌려주셔도 되고 지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저희 딱 가족 사진을 넣고 저희 도망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지인들한테만 뿌렸고, 제가 처음에 돈 빌리려고 했을 때 돈 3억 정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근데 제가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모은다라고 딱 했더니 영상을 보시고 그럼 이거만 모아도 되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때 한 달 만에 3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다 갚으셨죠? 네. 중간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수익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팔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때 개인 비트를 좀 갚았었습니다. 와, 근데 한 달 만에 3억을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었던 그 영상 저도 꼭 보고 싶은데요. 너무 궁금한데요. 영상은 지금은 유튜브에 비공개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회사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6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 60분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힘든 게 대표로서 인적 자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저도 이런 60명에 되는 인원을 컨트롤 해본 적이 없는, 앞으로도 저도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투자자한테 하는 것과 동일하게 1대1로 IR을 해줘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본인이 하는 업무는 이 중에서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거여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업무들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해서 최대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표님께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서 그 충실함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문화를 이끌고 싶어하는 동기부여나 의지가 있는 진취적인 성향을 좀 더 좋아하고 그런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손해사정 업무를 해왔는데 여기 왔더니 손해사정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업무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기획하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내가 시장에 런칭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면 훨씬 더 좋고요. 단순 정비 서비스라고 해도 고객이 만족해서 좋은 리뷰를 남겼을 때 본인이 보람을 더 잘 느껴서 이 서비스를 더 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의 불편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세요 라고 본인의 의사를 제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더 저희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카랑은 이 시대의 모든 차량들을 운전만 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꼭 맡겨주신다면 작업했던 결과도 다 보여줘서 신뢰도 있게 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치도 보여주고, 찾아가서 집 앞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많이 들어와 주시고 투자도 해주시고 저희 카스리 서비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